오늘 다룰 주제는 공개매수입니다. 공개매수는 특정 기업 또는 사람이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올해는 오스템임플란트, SM, 한세실업, 루트로닉, 일신방직, 한샘 등 유독 공개매수가 많았는데요. 공개매수의 유형 또한 다양했습니다. 왜 이렇게 공개매수가 많아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 기회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할 수는 없을까요? 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도 공개매수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케이스별로 스터디를 통해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마지막에는 향후 공개매수가 예상되는 기업 리스트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개매수의 목적에 따라 분석이 달라지는데 저는 공개매수 목적을 4가지로 구분합니다. 공개매수 설명서 공시를 보시면 공개매수 목적을 밝혀야 하는데 그것을 제 방식대로 다시 구성한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되팔기 위함입니다. 주로 사모펀드와 같은 FI가 기업을 인수하고 나서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2015년에 테린페이퍼를 인수했던 IMM, 2017년에 코엔텍을 인수했던 맥쿼리, 2019년에 맘스터치를 인수했던 KLM파트너스, 그리고 올해 오스템임플란트를 인수했던 MBK 유니슨 캐피탈이 해당 기업을 공개매수하였습니다. 바이아웃 펀드 만기는 통상 5년에서 7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사모펀드는 다시 기업을 되팔아야 합니다. 그때 사모펀드 입장에서 총 매각 금액, 즉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지분율이 높은 게 유리합니다. 또한 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주주 구성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도 공개매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코엔텍을 제외하면 모두 상장 폐지 목적의 공개매수였는데 이후에 테린페이퍼와 코엔텍은 재매각에 성공하였고 맘스터치는 현재 매각을 진행 중입니다. 공개매수의 두 번째 목적은 혼자 먹기 위함입니다. 회사가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회사가 보유한 현금 등의 자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합니다. 최근 사례로는 2015년에 LI쥐손해보험을 인수한 KB금융이 2017년에 공개매수를 하여 100% 자회사로 편입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메드트로닉이 이오플로우의 공개매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두 번째 유형은 국내 증시에서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오너들은 지분을 30% 가지고 있더라도 100%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는 나머지 70%의 주주에게 손을 벌려서 유증을 하고 그 돈을 또 자기 돈이라 생각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굳이 공개매수를 하는 것보다 나를 위한 호구가 계속 존재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배구조상의 잘못된 관념으로 인해 내국법인이 상장사를 인수 후에 공개매수를 선언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개매수의 세 번째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지주회사 요건의 충족,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홀딩스에 대한 지배력 확대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그리고 올해부터는 30%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부족한 지분을 채우기 위해 공개매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지분을 공개매수하되 그 대가로 현금을 주지 않고 지주회사의 신주를 교부하여 줍니다. 이때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주주들 중에는 지주회사의 오너도 포함됩니다. 통상 오너는 자신이 보유한 자회사 지분을 전량 공개매수 신청을 하지만 기타 주주들은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 종목이 좋으면 사고 싫으면 팔기만 하기 때문이죠. 즉 머릿속에 매수와 매도라는 의사결정만 있을 뿐 교환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최대 주주도 이러한 점을 이용하는데 자신의 지분만 공개매수에 참여해야 홀딩스의 지분율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공개매수 목적은 경영권 분쟁입니다. 가장 희소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찾자면 2003년에 SK글로벌과 소버린, 2006년 KTNG와 칼 아이칸 등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SM을 두고 카카오와 하이브가 맞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목적이 가장 보기 드문 이유는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간의 출혈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슈화가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급하게 쏠리기 때문에
처음 의도했던 가격과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되겠지만 상당히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공개 매수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은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게 좋을까요? 홀더가 아닌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공개 매수의 사례와 유형 및 목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인지, 그리고 법 개정에 따라 공개 매수가 의무화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